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의 조재길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지만 경쟁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지금 테슬라 점유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테슬라 얼마 전에 3분기 실적 발표했죠. 주가가 급등한 거 놀라운 3분기 실적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가 하루 동안 14% 가까이 뛰기도 했죠. 테슬라 3분기 순이익 16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5배나 급증했고요. 2개 분기 연속으로 10억 달러 넘는 이익을 냈습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 또 인력난 때문에 생산 차질에 허덕였지만 테슬라는 오히려 공격적인 증산에 성공했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 작년 기준 7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시장을 과점한 겁니다. 하지만 향후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망한 대표적인 기관 IHS 마켓인데요. 테슬라 점유율이 내년에 56%로 떨어지고 2025년에는 20%까지 밀릴 것으로 봤습니다. GM, 포드, 전통적인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전문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고 또 루시드 모터스라든지 리비안, 로즈타운 모터스, 휘스커 카노 같은 후발 스타트업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최대 완성차 업체죠. GM의 메리 베라 CEO가 2025년까지 신형 전기차를 30여 정 쏟아내면서 테슬라를 반드시 추월하겠다고 오늘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이죠. LMC 오토모티브 역시 2025년에 GM이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 최대의 전기차 업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미국 내 전기차 비중이 2.6%에 불과한데 시장 규모가 30-40%로 커지는 10년 뒤에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오늘 GM이 괜찮은 3분기 실적을 내놓고 또 그 베라 CEO 전기차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 주가는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장 마감 이후에는 포드가 실적을 공개했죠. 좋은 실적을 공개했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6% 급등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물류 대란과 함께 또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3분기 실적 오늘 코카콜라가 내놨는데요. 제임스 퀸시 CEO가 재밌는 비유를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처한 공급난 두더지 게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료와 원자재를 납품받아서 공장에서 제조한 뒤를 유통시장에 보내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이 너무 많이 터진다는 겁니다. 코카콜라만 해도 인력난 또 브라질 플라스틱 공장 화재 때문에 공급 차질이 심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까지 간헐적인 공급 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 점차 강도가 조금씩 약화는 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미국 내 인력난 이렇게 심각하게 된 거 자발적으로 일터로 복귀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고요. 페드 이제 중앙은행이죠 미국에 작년 팬데믹 발생 이후에 직장을 떠난 사람 중 525만 명이 영구 은퇴 선택했는데 절반이 넘는 300만여 명이 조기 퇴직한 사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감염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주가 상승 또 집값 상승도 있겠죠. 이미 충분한 소득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인력난은 공급 병목과 맞물리면서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소비자 물가 지난 5월부터 5%를 넘어서 급등세를 보여왔는데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거다.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공급난, 인력 부족 심화되면서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도 늦출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 볼 만한 일정과 이슈까지 전해주시죠.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올해 1분기 6.3%, 2분기 6.7% 기록했었거든요. 3분기에는 한 절반 이상
대폭 낮아졌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시장에서는 2에서 3%대 성장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 미만의 충격적인 숫자를 보인다면 증시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경제지표 대입해서 현재 또 최근 분기 성장률 추적하는 애틀랜타 연방은행 GDP 나우에 따르면 3분기 성장률 0.2% 아주 저조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됩니다만은 다음 주에 큰 이벤트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FOMC 다음 주에 열리죠. 다음 달 초부터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고 수차례 공언해 왔기 때문에 일단 이 긴축 절차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가능성, 요게 지금 크다는 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이퍼링 시작하더라도 시장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만 매달 1,200억 달러씩 쏟아지던 자금이 매달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또 테이퍼링이 내년 중반 정도 완료되면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미국 정치권에서 아주 중요한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런 일정들 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조재길 특파원이었습니다.